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정상회담 중에도 북한이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시각이 대단히 개방적이고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두려움과 희망으로 지켜보는 한국의 모습을 미국 언론도 전합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이 강합니다. 반면 북미 회담이 성공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눈에 띕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당시 핵을 어떻게 파기할지에 대한 의회법을 만든 양당 의원이 공동으로 쓴 기고문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외교관계위원회의 랜드폴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마음을 바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폼페오 지명자는 외교관계위원회의 지지도 받은 국무장관으로 북미 회담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주치의였던 재향군인청 장관 인준 청문회는 자격 의문으로 연기됐습니다. 전쟁터에서 생식기를 잃은 재향군인의 생식기 이식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첫 번째 국빈인 프랑스 대통령 맞이는 환대 그 자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미국과 프랑스의 우방을 강조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옷깃에 묻은 비듬까지 털어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다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란 핵 이슈 등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미국 날짜로 목요일 한국 날짜로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국에서와 미국에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대한 시각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한국의 진보는 미국 전문가나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미국 전문가로서는 북한 이슈에 대해서 뭘 잘 모르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을 그냥 뭐 거의 무조건 그 걱정한다던가 이런 식의 그 커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전문가라고 누구나 다 그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누구보다도 그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고 또 북한과 뭐 제네바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접촉하고 의논했었던 그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언론이 특히 진보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무조건 미워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우려한다라고 보도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우려할 만하죠. 왜냐하면 그 김정은이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죠. 아직까지는 그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고 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아서 북한이 세계 어느 나라와의 그 독재와도 다른 뭐 2대까지 독재를 간다던가 아니면 동생에게 권력을 물려준다던가 하는 케이스는 있어도 3대까지는 없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세계와 나라, 국민을 차단한 채. 그래서 북한과의 결국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더 중요한데 그 만남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한국의 보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죠. 다른 이슈 아무 상관없이 북한 이슈만으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다 해서 좋아하는데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보수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 속지 마세요. 김정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깎아내리고 대통령 칭호도 붙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님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부분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신 뒤에 어떻게 그 프랑스의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 도착을 해서 여러 의전을 거치고 또 그
어떤 그 연설 같은 것을 뭐 한 20몇 분씩 했는가를 전해드리겠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불쑥 김정은 위원장을 말합니다. 프랑스와의 원래 그 무역 같은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간단치 않다고 EU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뭐 시진핑으로 넘어가고 하다가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뭐 이것도 그 아주 그 부당한 것이 많다. 이런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 김정은을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은 대단히 오픈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어너러블한 사람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And France and everybody. So we're having very good discussions. Kim Jong-un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and I think very honorable from everything we're seeing. Now, a lot of promises have been made by North Korea over the years, but they've never been in this position. 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김정은은 지금까지 보면은 has been 하면서 very open도 됐고 honorable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능한 한 빨리 It'll be wonderful and maybe it won't. And if it's not going to be fair and 네, wonderful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터프하게 압박을 했었고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15개월 만에 처음 맞는 프랑스 대통령과의 이 미팅에서도 역시 김정은 문제를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역시 김정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예상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불과 몇 개월 전에 내핵 단추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젊기도 하고 굉장히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보다 모험적인 길을 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지금 외교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외교가 승리해도 뭐 의미가 없거나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북한이 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거의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가 두려움과 희망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해서 나이든 한국인들은 전에도 본 것 같은 김씨 가문이 보상만 받아가고는 그다음엔 다시 속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 73세의 김장국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시위도 하시는 분입니다. 김정은의 말을 믿느니 아이를 낳고도 나 수처녀예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의 말을 믿겠다라고 이분은 얘기하셨고요. 55살의 최혜동 씨는 울산에서 주유소를 하시는데 핵무기나 탱크로 주민을 먹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회담에 나오기는 한다 하고 또 오랜 동안 한국 70년이나 분단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통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의 남한과 또 독재주의의 북한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젊은이들이 통일을 얘기를 하진 않지만 국가적인 아이덴티티는 20대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김정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81%, 그러나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한다는 얘기도 전합니다. 39살에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계시는 박상민 씨는 북한 리더 자신의 핵무기 목표를 이루었고 미국이 이제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미국까지 다다를 그런 핵무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지렛대가 있으니까 협상에 적극적인 거고 미국으로서는 옵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보통 사람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라 협상을 하자는 김정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미국으로서는 그리고 김정은이 원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한국의 분위기라고 하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지도자를 만나본 사람이니까 이번 주 말에
그 뉴욕타임스 매거진 인터뷰 책을 써서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페이스라는 새 책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어봤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그 충고할 것이 있는가? 김정은 위원장을 곧 만날 텐데 하니까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미 말을 했고 북한이 이웃과 또 다른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해주는 것 이것을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북한이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이 미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무모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브레시한 그 피플이라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말하고 나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어기고 말하기 전에는 조심하지 않고 또 특히 그 주변의 전문가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지난번에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보드랍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도 뭐 이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 분담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그 톡 쏘는 것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의회 신문 더 힐도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북한과 협상한다는 그래서 뭔가를 그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동맹국들에게는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게는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내가 전직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것을 했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한에 너무 많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지금 서두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이요. 아메리카 포스트 멘탈리티가 미국은 안전하게 하면서 동맹국들을 조금 그 불안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본이 이제 당장 사정권 아니니까요. 뭐 한국은 물론이고요. 로버트 갈루치 94년도에 그 핵 주요 협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갈루치는 지금 이제 그 존스 홉킨스의 한국학연구소 이제 곧 5월 11일에 문을 닫게 되죠. 기금을 한국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는 트럼프 비판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 서로 총을 겨누는 것보다 낫다. 턱이 슛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미국과 동맹을 아주 끝까지 굉장히 강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눈여겨본 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샘 넌, 리처드 루거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에요. 뉴스에서. 한 사람은 민주당 샘 넌, 리처드 루거는 공화당 상원의원으로서 과거에 두 사람이 함께 그 구소련이 무너진 뒤에 그 주변 지금은 다 독립을 고르바초프가 허락을 했습니다만 그 주변 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있는 핵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하는 것을 미국에서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에 샘 넌과 리처드 루거가 함께 마련을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회담이 성공을 한다면 무엇을 할까를 이미 시작을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기고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두 사람이 핵위협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어떤 그 비영리 단체예요. 그 핵공격을 막는 그 핵공격 피해자들도 돕고 하는 해서 회담에 성공을 하면은 아주 긴 그 길이 열려 있는데 복잡하기도 하고요. 잘 될 때를 대비를 해야지 된다 이미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에 도달해도 전문가들이 이제 또다시 협상하고 합의를 해야지 되고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과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다 여기에 개입을 해야지 되고요. 모든 나라가 다 그 북미 회담의 결과, 남북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그 국가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국가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어떤 그 베네핏이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핵을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포기한다던가 동결한다던가 할 때 베리피케이션 확인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 90년대 초에
구소련과 해봤으면 북한과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두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이 아닌 발언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핵무기를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벨라루스, 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많았었잖아요. 어떻게 파기하는가? 소비에트 핵 위협 줄이기 법을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을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서 일하던 과학자들을 다른 분야에서 일하게 해서 계속 거기서 일하면서 다른 나라로 뭐 그 기술을 판다던가 이런 것을 막았고요. 그 일을 91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지속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 북한의 핵무기 과학자들도 평화 과학자로 돌리는 그래야만 이제 핵 확산을 막는다는 거예요. 과거 그 구소련과 2018년의 북한은 다르긴 하지만 핵 확산 위협 줄이기 개념 자체는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기회를 살려야지 되고 기회가 살아있을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지금부터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구소련의 경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준비를 해야지 된다.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쓴 그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뭐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나올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이상이 정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전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만나면 평화 협정으로 간다던가. 그리고 다행스럽게 어제 제가 이 시간에 그 전체적인 상원 인준은 받더라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아마 인준받지 못하는 그 현대 미국의 국무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한 뒤에 랜드 폴 켄터키주의 상원 의원이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본인이 이 그 마이크 폼페오 그 지명자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표 차이는 아니지만 10대 9로 간신히 민주당 의원도 3명이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지를 해서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도 이제 추천을 받은 이번 주말쯤에 아마 투표될 것 같아요. 상원 인준은 당연히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국무장관으로서 앞에 나가서 그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랜드 폴 의원이 아버지 그 란 폴과 마찬가지로 좀 자유주의자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니 다른 나라에 모르게 개입을 하느냐 하는데 이 마이크 폼페오 지명자가 굉장히 강성이기 때문에 뭐 그 특히 이제 시리아 공습 같은 것을 의회 승인 없이 했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미군 주둔을 장기화하지 말아라. 이게 랜드 폴 의원의 생각인데 폼페오 지명자는 조금 달리할 것 같다 해서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을 시킨 것 같아요. 설득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과의 그런 그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순조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손님 맞이, 한국도 손님을 맞이해서 뭐 김정은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먹던 왜 우리 그 데니스 같은 데 가면은 감자를 아주 잘게 썰어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옥류관 냉면과 그 문재인 대통령 고향에서 온 생선 이외에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아무튼 이 그 프랑스 대통령을 맞이하는 데서도 북한 문제가 그 얘기가 됐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6시쯤 됐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백악관에 도착을 했어요.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바르토가 생각나요. 이름이 같기 때문에 브리지트 마르콩 이 두 사람이 도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맞았는데 보니까 부통령도 있었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밀러 대통령의 이제 보좌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비서실장 이런 존 켈리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맨 앞에 나와 있었고 아주 그 오랜만에 미국에서 이제 프랑스의 국가가 그 울려 퍼졌습니다.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국가가 이어졌고 Welcome to the White House 했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오늘은 점점 이제 그 대통령스러워지는 거죠. 손님을 그 환영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바로 지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감염이 돼서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캐나다에서 어제 그 밴 사고가 나서 한인국인들을 포함을 해서 숨진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요. As we wish former President George H.W. Bush a very speedy recovery. I also want to express our deepest sympathies to the Canadian people following the horrendous tragedy in Toronto that claimed so many innocent lives. Our hearts are with the grieving. 네, 보통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트럼프 타워에서 불이 나고 했었을 때도 그 다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뭐 트럼프 타워는 안전하다던가 다른 때도 어떠한 그 사람 희생에 대해 보다는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말을 먼저 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확실하게 좀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도 빨리 지금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에 그런 말들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와 지금 그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Your visit, Mr. President, comes at a critical time for our alliance. Along with our British friends,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recently took decisive action in response to the Syrian regime's use of chemical weapons. 네, 뭐 시리아의 그 생화학 무기를 대통령이 국민에게 써서 그 뒤에 이제 그 프랑스와 영국 또 미국이 같이 공습을 했죠. 시리아의 이제 여러 곳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26분 정도 연설해서 굉장히 그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 같은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연설 자체에서는 동맹. 그래서 나중에 맨 끝에도 뭐 영원히 뭐 자유와 평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얘기, 동맹 이런 얘기를 해줄 때는 땡큐 하는 게 입놀림으로 보였고요. 옆에 서 있으니까 땡큐 하면서 연단에서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연단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보기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는 왼편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왼손을 이렇게 땡큐 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도 이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쳐주는 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은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굉장히 이슈를 많이 말했어요. 물론 이제 그 무기라든가 뭐 아주 생화학 무기라든가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란이라든가 노스코리아 문제도 함께 미국과 프랑스가 일해야지 된다. It is together.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Proliferation of arms of massive destruction, be it in North Korea or in Iran. 번역이에요. C'est ensemble que nous bâtirons une prospérité nouvelle pour nos peuples, qui passera par la recherche et l'innovation, par un commerce libre. 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이란 딜 같은 거 기후 변화도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란에 대해서도 다국적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옆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라던가 조금 미국 퍼스트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주의 굉장히 얘기를 했고요. 역사적으로 미국과 프랑스가 아주 그 관계도 좋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로서 의무도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 찍는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잖아요. 이때도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부들 네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는데 먼저 막 손을 흔들어서 유도한다던가 아니면 또 네 사람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손을 위로 올리게 한다던가 이런 것도 손님이 프랑스 대통령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잠시 들어보실까요? What about Michael Cohen? Are you considering? Thank you very much.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그 마크롱 대통령과 같이 행사를 한 뒤에 내각 또 미팅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미국 기자들은 다른 이슈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마이클 코엔 대통령 뭐 개인 변호사 얘기 이제 기소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때 뭐 stupid question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Stupid question.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에 처음에 들려드렸었던 이제 그 김정은은 굉장히 어너러블한 사람이고 오픈도 된 very 오픈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프랑스 대통령과 얘기를 하겠지만 원래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딜이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과 지금 입장이 달라요.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이 문제를 그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무역 이슈에 대해서도 So it's really something very special. So we're very happy about that. The president and I working on trade. The trade with France is complicated because we have the European Union. 네, 유럽연합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프랑스와의 무역딜은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 그 옷에 묻은 비듬까지 털어줬어요. Special relationship. In fact, I'll get that little piece of dandruff off. 이 부분입니다. We have to make him perfect. He is perfect. 네,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을 퍼펙트하게 그 겉모습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탁탁 털어주고 나서 이제 he is perfect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분위기 그 좋고 서로 관계가 좋다는 것을 계속 이제 그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면담이 끝난 뒤에 뉴스 컨퍼런스죠. 두 사람이 할 텐데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그 국빈 만찬이 있고요. 국빈 만찬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아서 공화당인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존 케네디 의원이 그래도 그 민주당도 초대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초대 안 될 걸요. 이미 다 그 명찰 만들었잖아요. 아무튼 여러 이슈에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나 국내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그 개혁을 너무 빨리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근로자들이 굉장히 그 싫어하고요. 노조 등이. 그리고 이제 엊그제 그 프랑스의 언론들이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반대되는 그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런 그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싫어하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언론 매체에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도 부르지 않고 그냥 그 미스터 마크롱 이렇게 부르면서 인터뷰하는 언론들도 있고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도 그다지 뭐 국내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할 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뭐 프랑스 대통령 옷깃에 묻은 그 뭐 비듬까지 털어줄 정도로 기분 좋게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그 ABC 기자가
마이크 코엔 그 개인 변호사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stupid ques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그 스캔들 조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가요. 그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에게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미스 유니버스 할 때 그때 이제 그 뭐 매춘부들과 뭐 소변부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한 것이 두 번 얘기할 때의 그 두 번이라는 것은 내가 모스크바에서 잠도 자지 않았는데 그 행사하러 갔다가 그날로 바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미국으로 왔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블룸버그 뉴스가 이제 공적인 자료를 비행 자료를 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일반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본인의 전세기 놔두고 그때는 그 미스 유니버스 뭐와 관련되는 같이 일을 하고 하는 다른 사람 그 전세기를 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을 자지 않았다라는 말과는 달리 여러 가지 그 기록과 사진이 있는데요. 본인이 또 트윗도 했어요. 있는데 그 주말을 계속 그 모스크바에서 지냈네요. 도착을 해서 이제 지난번에 그 아들과 그 러시아 변호사와 함께 그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던 그 러시아의 친구요. 말하자면 그 뭐 그 가수 아버지 아주 그 부자 그 사람 생일 파티도 모스크바의 그 식당에서 했고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본인이 트윗에 올렸다고 하던가요. 식당이 트윗에 올렸다고 하던가요. 그런 것도 있고 모스크바에서 이제 그 토요일은 호텔에서 리츠칼튼에서 내내 오전에는 있다가 오후에 관광도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일요일에 이제 미국으로 출발을 해서 이틀 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도 나는 잠을 자지 않았는데 이런 그 내용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왜 이제서야 나왔느냐.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하룻밤도 모스크바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하면 그래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는 있지만 이틀이나 자고 관광도 하고 그곳에서 그 부자 친구 러시아 스캔들과도 연관이 된 그런 친구 생일 파티까지 해주고 했는데 그런 것을 기억을 못할 리는 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 말을 믿고 있다가 이제 기껏 생각해낸다는 게 아니 뭐 꼭 잠을 자야지 그런 그 침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정도만 얘기가 됐는데 블룸버그 뉴스가 완전히 그 비행 기록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 테이프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이제 그 특별검사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하면 신경질적으로 stupid question 다른 나라 그 지도자와 에 관해서 이제 같이 있고 하는 자리에서도 같이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집무실에서 그 정도로 그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재향군인청장이 대통령의 주치의였잖아요. 이제 재향군인청 장관, 보훈처 장관, 한국이 보훈처라고 하니까 보훈처라고 저도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지명자가 원래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인준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너무 자격이 좀 아니다 싶어서 백악관과 다른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그 일단은 연기를 한다. 인준 청문회를 소위원회에서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 그 공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재향군인청이라는 뭐 수십만 명 그 직원이 있고 하는 곳을 이끌 만한 경험이 없을 뿐더러 뭐 꼭 경험 있는 사람만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경험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리뷰를 해보니까 이 그 러니 잭슨 그 주치의가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업무 중에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주장들이 있고 약 처방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그리고 일할 때의 그 분위기를 적대 환경을 만든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도 추가로 전혀 그 조직을 이끌어 보지 않은 그런 것 이외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연기를 했답니다. 데이빗 그 설킨 그 장관 3월달에 해고할 때도 별로 좋지 않은 모양새였어요. 그리고 이 이슈는 오늘 뭐 세계의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그 미국 군인으로서는 뭐 세계에서 처음 이런 이식 수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완전하게 그 페니스하고 음랑을 이식 수술한 군인으로서 처음이랍니다. 3월 달에 존스 홉킨스 볼티모어에 있는 이 대학교에서 다리 아래 이제 생식기 뭐 전부 그 기능이 안 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다가 폭발 사고로 그렇게 된 그 군인에게 이식 수술을 했는데요. 그게 성공을 해서 이번 주에 퇴원을 할 예정이랍니다. 거의 그 정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비뇨기과와 성기능까지도. 그래서 이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앤드류 리 전 처음에 코리안 아메리칸인가 했는데 중국계더군요. 만다린 잘하고 성형외과 정형외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9명의 성형외과의와 2명의 비뇨기과 의사가 14시간 동안 3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끝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군인은 재향 군인은 뭐 누구다 하고 납니다 하고 지금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사람으로서 생식기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마다 내가 보다 더 정상적인 사람이 되네. 정상이네. 그 자체가 얼마나 황홀한지 뭐 이런 얘기를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번 주에 퇴원한다고 돼 있는데 퇴원할 때쯤이면 이제 소변도 혼자 볼 수 있고 그 뒤에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지 된답니다. 신경 같은 것이 자라나야지 성기능이 제대로 되니까요. 고환 이식은 안 했대요. 이건 왜 윤리적으로 안 했는데 그렇다면 이 환자가 회복돼서 누군가가 기부를 했으니까는 이게 이제 그 이식 수술을 한 건데 페니스 이 그 고환까지 수술을 하고 나면은 환자가 회복돼서 기부자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했다는 얘기고요. 2009년 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군인 1,300명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생식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그 고통이라고 표현하긴 고통이란 단어가 너무 약하죠. 그런 일이 그 군인들에게 있었고 첫 번째 그 생식기 이식 수술은 아니에요. 2015년도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성공했고 중국에선 성공하지 못했고 2016년도에는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그 토마스 매닝이요. 지금은 첼시 매닝으로 이름을 바꿨죠. 수술을 했는데 성기능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여자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그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이에요. 네, 오늘은 아마 지금 그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인사말 시작을 했어요. 아마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그 질문이 이어질 텐데 오늘 그 질문에서 당연히 그 노스코리아가 포함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세계 다른 나라 언론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 북한에서 관광버스 사고로 32명이 숨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먼저 그 새벽에 6시 30분에 그 사고가 난 뒤에 월요일에 중국 대사관을 갔고 오후에 병원에 가서 흰 가운 입고 직접 그 중국인들 이렇게 그 환자들 뭔가를 그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통 나라 북한이 괴물 나라가 아니라 그냥 북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사이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위스 로스티라는 스위스에서 어렸을 때 김정은이 공부를 하면서 먹던 그 감자 요리 게다 대고 이제 문배주가 원래는 북한에서 만들다가 지금은 한국에서도 만들잖아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상징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어제 마운틴 버눈에서 잠을 잤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미국과 프랑스와의 관계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are grateful for France's key partnership in our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노스코리아의 최대의 그 압박을 넣은 얘기를 역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As we seek a future of peace, harmony and security for the whole Korean peninsula and in fact for the whole world. 한국의 화합, 안정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세계 모두에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